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오늘 또 떨어졌네. 팔까? 말까? 그 차트만 쳐다보다가 하루가 다 가고 결국 손절하고 나면 또 오르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주식을 차트가 아니라 내 가게처럼 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오늘 소개할 한 투자자는 2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해온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식시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주식을 내 사업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투자자가 어떻게 카페 운영 경험을 주식 투자에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인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부자 되는 투자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주식은 종이가 아니라 사업의 일부다. 여러분,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권 계좌에 찍히는 숫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나타나는 차트, 아니면 운이 좋으면 돈 버는 복권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조금만 올라도 욕심이 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김 사장님은 다릅니다. 이분은 서울 성북구에서 하늘카페라는 작은 커피숍을 22년째 운영해온 분이에요. 카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원두를 갈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고민하고 잘 되는 날엔 기뻐하며 살아왔죠. 그러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했어요.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 사고, 뉴스에 나온 테마주 따라가고, 카톡방에서 얘기 나온 거 덥석 사고.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사장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자기 카페는 그렇게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왜 주식은 이렇게 대충 하고 있었을까요? 카페를 운영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원두 공급업체를 선택할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하고 샘플을 받아서 직접 맛을 보고 가격과 품질을 따져봅니다. 인테리어 하나를 바꿀 때도 손님들 동선을 고려하고 투자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죠. 직원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성향과 근무 태도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누가 좋다고 하면 그냥 샀어요. 그 회사가 뭘 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른 채 샀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김 사장님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다. 마치 내가 공동 사장이 되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인드로 전환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 사장님이 어느 제조업체의 주식 100주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그 회사는 남의 회사가 아닙니다. 비록 지분은 아주 작지만 엄연히 김 사장님도 그 회사의 주인 중 한 명이에요. 자기 카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 수리하고 손님이 줄면 이유를 찾아보고 재료비가 오르면 원가를 다시 계산해보고. 이게 사장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일시적인 건지 구조적인 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다면 그게 정말 성장으로 이어질지 분석해야 하고요. 그냥 주가가 떨어졌다고 패닉셀하고 올랐다고 무작정 팔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제 주식 계좌를 열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해요. 이제 내가 이 회사 사장 중 한 명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차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됐고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사장은 하루하루의 매출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공동 소유주예요.
그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익이고 경영진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여러분에게도 손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가 달라집니다. 더 신중해지고 더 책임감 있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현명해집니다. 2부 사업가처럼 기업을 분석하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사장님은 자신의 카페 운영 경험을 그대로 주식 투자에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경영진을 본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김 사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좋은 직원을 두면 가게가 잘 돌아가고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분위기가 망가지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도덕성이 없으면 회사는 망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업이라도 탁월한 리더가 있으면 놀라운 성장을 이뤄내죠. 김 사장님은 이제 주식을 사기 전에 반드시 그 회사의 CEO가 누군지 찾아봅니다.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떤지, 과거에 어떤 회사를 이끌었는지, 주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켰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 사장님이 작년에 관심을 가졌던 한 중견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더 파보니까 CEO가 최근 3년간 4번이나 바뀌었더랍니다. 카페 운영자의 직감이 발동했죠. 사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회사는 문제가 있다. 자기 가게도 직원이 자주 바뀌면 서비스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주식은 사지 않았고 실제로 그 회사는 반년 뒤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작년 말에 투자했던 한 IT 기업은 CEO가 15년째 같은 분이었어요. 그동안의 인터뷰와 주주 서한을 읽어보니 일관된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더라고요. 김 사장님은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판단했고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3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두 번째,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다. 김 사장님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현장 확인입니다. 직접 커피를 마셔보고 손님 반응을 살피고 경쟁 카페들은 어떻게 하는지 돌아다니며 체크합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이 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화장품 회사 주식을 살까 고민했을 때입니다. 김 사장님은 직접 백화점에 가서 그 브랜드 매장을 방문했어요. 제품도 사보고 직원들 응대도 체크하고 다른 손님들 반응도 봤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딸한테도 써보라고 줬죠. 그랬더니 알게 됐어요. 제품은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재구매율이 낮을 것 같다는 거. 실제로 딸이 한번 써볼 만은 한데 계속 사긴 부담스러워요라고 하더래요. 결국 투자하지 않았고 그 회사는 예상대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반면 어느 배달 앱 회사는 직접 한 달간 계속 이용해봤어요. 배달 속도, 메뉴 다양성, 앱 사용 편의성 등을 꼼꼼히 체크했죠. 그랬더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 투자했고 지금도 보유 중입니다. 세 번째, 시장 동향과 경쟁 상황을 파악한다. 카페를 하면서 김 사장님이 늘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새로 생긴 카페는 없는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오진 않는지, 손님들 취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시장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산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면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평범한 회사라도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덩달아 좋아집니다. 김 사장님은 투자하려는 회사가 속한 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꼭 확인합니다. 성장하는 산업인지 정체된 산업인지 쇠퇴하는 산업인지 말이죠. 또 경쟁사는 어떤지도 봅니다. 그 회사가 업계 1위인지 2위인지 아니면 한참 밑인지. 경쟁사 대비 장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이런 걸 비교하다 보면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관련 부품 회사에 투자할 때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 회사뿐 아니라 경쟁사 3개의 재무제표와 뉴스를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알게 됐죠. 자기가 보던 회사가 기술력은 좋은데 생산 능력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걸. 결국 경쟁사 쪽에 투자했고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를 사업자의 눈으로 읽는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어려워합니다.
복잡한 회계 용어에 숫자도 많고. 그런데 김 사장님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재무제표는 결국 그 회사의 성적표다. 내 카페 장부와 같은 거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김 사장님은 매일 장부를 씁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 들었고 인건비는 얼마고 남는 돈은 얼마인지. 이게 쌓이면 월 결산이 되고 연 결산이 되죠. 기업의 재무제표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매출은 얼마나 벌었고 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이익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빚은 얼마나 있고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김 사장님은 재무제표에서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첫째, 매출이 늘고 있는가? 정체되거나 줄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둘째, 영업이익률은 어떤가?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안 나면 의미 없죠. 셋째, 부채 비율은 적정한가? 빚이 너무 많으면 위험합니다. 넷째, 현금 흐름은 건강한가? 장부상 이익이 나도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체크해도 위험한 기업은 걸러낼 수 있어요. 실제로 김 사장님은 재작년에 한 건설사 주식을 검토했습니다. 주가도 싸고 수주잔고도 많아서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 현금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카페 운영 경험상 이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자기 가게도 매출은 나는데 현금이 안 도는 적이 있었거든요. 외상이 많거나 재고가 쌓이거나 돈이 제때 안 들어올 때 그렇죠. 결국 그 건설사 주식은 사지 않았고 1년 뒤 그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사업가의 눈으로 기업을 분석하니까 숫자 너머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차트만 보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삼부 위기를 기회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장사가 매일같이 잘 될 수는 없다는 걸. 어떤 날은 손님이 넘쳐나고 어떤 날은 한산하죠. 비 오는 날은 장사가 안 되고 연휴 전에는 바쁩니다. 그런데 한산한 날이 며칠 이어진다고 카페를 닫아버리나요? 아니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묵묵히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시간에 인테리어를 손보거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죠. 김 사장님은 이 경험을 주식 투자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입니다. 김 사장님의 포트폴리오도 20% 넘게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면 어떡해? 하지만 김 사장님은 침착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바뀌었나? 아니다. 제품 경쟁력이 떨어졌나? 아니다. 경영진이 문제를 일으켰나? 아니다. 재무 구조가 나빠졌나? 오히려 개선됐다.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카페 장사가 한산한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김 사장님은 이때를 기회로 봤습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어요. 물론 한꺼번에 다 사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나눠서 신중하게 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3년 시장이 회복되면서 김 사장님의 수익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패닉셀을 했던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했지만 김 사장님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거뒀죠. 이게 바로 사업가 마인드의 힘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능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용기.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어요. 주변 자영업자들은 이제 다 망했다며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김 사장님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프랜차이즈는 못하는 걸 하면 된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어요. 단골 손님 이름을 기억하고 취향에 맞는 커피를 추천하고 생일 때 작은 선물을 주고. 결과는요? 대형 카페 때문에 오히려 유동인구가 늘었고 김 사장님의 카페는 따뜻한 동네 카페라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오히려 매출이 늘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물론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분석하고 확신이 설 때 움직이는 거죠. 김 사장님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마라. 카페를 시작할 때도 그랬대요.
은행 대출을 최소화하고 자기 자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있으면 조급해지거든요. 매일매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빚내서 신용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참을 수가 없어요. 손실을 견뎌야 하는데 빚독촉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손절하게 되죠. 김 사장님은 오직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합니다. 당장 필요 없는 돈, 몇 년은 묶어둬도 되는 돈.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침착할 수 있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카페 하나만으로는 불안하니까 김 사장님은 부동산도 조금 가지고 있고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습니다. 주식 안에서도 여러 업종,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하죠. IT 기업 하나, 제조업 하나, 소비재 기업 하나.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회사들에 나눠서 투자합니다. 한 업종이 안 좋아도 다른 업종이 받쳐주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에요. 사업가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기에 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사업이에요. 내가 선택한 회사들이 잘 되도록 나도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투자예요. 사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 사장님처럼 투자하려면 카페를 운영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업 경험이 없어도 지금 당장 사업가 마인드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만약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이 회사에 내 돈을 투자할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사지 마세요. 확신이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반대로 이 회사라면 내가 직접 운영하고 싶을 정도로 좋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진짜 투자 기회예요. 둘째, 최소 3개월은 지켜보세요. 김 사장님은 관심 있는 회사가 생기면 바로 사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요. 그 회사의 뉴스를 스크랩하고 실적 발표를 챙겨보고 업계 동향을 확인합니다. 마치 카페 차릴 자리를 찾을 때처럼 그 지역을 몇 달간 관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회사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셋째, 투자 일지를 쓰세요. 김 사장님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업무 일지를 썼습니다. 오늘 특별했던 일, 손님들 반응, 개선할 점 등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똑같이 합니다.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목표 수익률은 얼마인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이런 걸 노트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돌아보면서 점검합니다. 내 판단이 맞았나? 틀렸다면 왜 틀렸나? 다음엔 뭘 개선해야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복기하는 습관이 투자 실력을 키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성공 패턴을 발견하게 되죠. 넷째, 실제로 그 회사의 고객이 되어보세요. 투자하려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써보세요. 가능하다면 매장도 방문하고 직원들과 대화도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화장품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그 회사 제품을 사서 써보는 겁니다. 품질은 어떤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다시 사고 싶은지. 직접 경험하면 숫자로는 못 보는 걸 알게 됩니다. 식품 회사라면 그 회사 제품을 사서 먹어보세요. 맛은 어떤지, 포장은 괜찮은지,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IT 기업이라면 그 회사 앱이나 서비스를 써보세요. 사용자 경험이 좋은지, 경쟁사보다 나은지, 계속 쓰고 싶은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그냥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거니까요. 다섯째, 경영진의 말을 들으세요. 상장 회사들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고 CEO가 직접 설명하는 컨퍼런스 콜을 엽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김 사장님은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컨퍼런스 콜을 꼭 챙겨 듣습니다. CEO가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걸 들으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 수 있거든요. 마치 직원 면접을 볼 때처럼 경영진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내 돈을 맡겨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여섯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카페도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의 하늘 카페도 처음 2년은 거의 본전이었대요. 3년째부터 조금씩 손님이 늘고 5년째가 되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두 달 만에 대박 나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고 최소 3년, 5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회사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요. 사업 환경이 바뀌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거든요. 일곱째, 커뮤니티를 활용하되 맹신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도 온라인 투자 카페나 유튜브를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진 않아요. 참고만 하고 최종 결정은 스스로 합니다. 남이 추천하는 종목이 있으면 왜 이 사람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걸까? 먼저 생각합니다. 그 논리가 합리적이면 자기도 분석해보고 확신이 서면 투자하는 거죠. 절대로 님이 추천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여덟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도 실패한 투자가 있습니다. 10번 투자하면 34번은 손실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67번의 성공이 34번의 실패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면 되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왜 이 투자는 실패했을까? 분석하고 배우세요. 그 교훈이 다음 투자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카페를 하면서도 실패한 메뉴들이 많았대요. 공들여 개발했는데 손님들이 안 찾는 메뉴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인기 메뉴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홉째,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나는 왜 주식 투자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인가요? 자녀 교육비인가요? 경제적 자유인가요? 목표가 뚜렷하면 투자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김 사장님의 목표는 65세에 카페를 정리하고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 기업들을 선호하고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삼았죠. 여러분의 목표는 뭔가요? 그 목표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세요. 열째, 매일 조금씩 공부하세요. 김 사장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투자 공부를 합니다. 경제 뉴스를 보고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확인하죠. 하루 30분이면 됩니다. 1년이면 180시간, 5년이면 900시간입니다. 이 정도 공부하면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나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카페 운영하면서도 시간을 내는데 직장인이 하루 30분 못 낼까요? 출퇴근 시간에, 점심시간에, 자기 전에. 틈새 시간을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평생 가는 공부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기업들도 변화하니까요. 멈추지 말고 계속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김 사장님이 강조하는 투자의 제1원칙은 이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지 마라. 아무리 전문가가 추천해도 아무리 많이 오른다고 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뭐라는 회사인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성장할 수 있는지, 이걸 누구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했을 때만 투자하는 거죠. 복잡한 금융상품, 알 수 없는 신기술 기업, 이해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건 과감히 포기하세요. 세상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충분히 많으니까요. 단순한 게 최고다라는 카페 운영 철학이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니라 내 사업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 회사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는 그런 주인 의식을 갖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든 회사를 다니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의 경험과 상식을 투자에도 적용하세요. 이 회사의 제품, 내가 돈 주고 살까? 이 회사의 사장,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 회사의 미래, 밝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현명하게 투자하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도 처음엔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손실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카페 매출 못지않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를 통해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도 달라요. 그냥 지나쳤던 기사들이 모두 투자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길을 걸어도 어떤 가게가 잘 되고 안 되는지 보이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이고 세상이 훨씬 흥미로워졌어요. 김 사장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관심 있는 회사 한두 개를 정하고 그 회사를 3개월간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뉴스를 스크랩하고 가능하면 제품을 써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회사라면 내 돈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 소액으로 투자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사업가처럼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투자 일지를 쓰세요. 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목표는 뭔지, 어떤 상황이 되면 팔 건지 이런 걸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도 결국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매일 차트만 보고 주가에 일희일비하고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잘못된 투자예요. 진짜 좋은 투자는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사업처럼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을 진짜 투자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로 부자 되세요.